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당선인의 행보 좀 짚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첫 공개 회의, 전체 회의 주제입니다. 오늘 윤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행사도 참여했고요. 처음으로 전체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하나, 둘, 셋.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이제 새 정부를 이끌어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난 10일에 당선이 확선됐으니까요. 당선 네. 18일 만에 공식 출범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러네요.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뭐 현판식 행사에는 보셨지만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한길 통합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균형위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발언에 이어서 이 전체 회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마이크를 넘겨받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여기서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좀 개별적 의견 표현을 자제해라. 그리고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니까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하러 인수위에 오면 좀 존중해주고 동료처럼 대하라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신구 세력 교체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네. 점을 좀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을 좀 보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눈높이, 국민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윤석열 당선인 이 인수위 핵심 인물들하고 처음 티타임, 차담회를 가질 때도 국민을 강조했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앞으로 탄생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석 위원장님 잘 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드시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네, 사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돋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안철수 위원장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하나하나 이 꼼꼼하게 이 오늘 발언을 보니까 좀 프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인수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요. 네. 특히 이명박 인수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아주 뭐 이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오렌지라는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뉴스가 되면서 사실 인수위 때부터 많은 비판에 있었어요. RNG가 블랙홀이 됐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든지 이게 네.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인수위원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이걸 노출함으로 인해서 인수위 전체가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오해를 받는 게 있었고, 특히 인수위 위원들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네. 그 정권의 어떤 방향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부터 이제 강조를 한 게 뭐냐면 모든 통로는 나와 대변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정보의 어떤 유출들을 사실상 좀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위라는 게 이제 점령군처럼 비춰지는 게 현 정권에서 어떤 하는 것들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아 이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네. 뭐 이 부처 없애겠다,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되면 굉장히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행정적인 책임 있는 자리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우려했던 게 본인이 정치는 오래 했지만 실제 뭔가 결정하고 행정적으로 해는
뭐 이 영역은 검증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이번 대선 때도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위원장도 이런 것들을 내가 검증을 해줘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이 인수위 전체에 보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 계보가 24명 중에서 8명이 안철수 의원 측 사람들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부담도 실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특히 53일 동안 안철수 위원장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네. 그것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담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안철수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오늘 현판식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환 위원님, 이 인수위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청년이 안 보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뭐 아직 내각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수위 멤버 구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인수위는 당선인의 인재 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수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정 운영할 때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이 용인술이 보이기 때문에 인수위 구성을 면면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육법당이니 아니면 고소형 내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을 때 인수위 멤버 때부터 그게 보였어요. 징후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안철수 지금 이제 위원장하고 같이 공동정부를 만드는 한 3분의 1 정도를 일단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너무 지나치게 서운함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한테 집중돼 있다. 네. 이것도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층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그렇고 여성이 4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것도 사실 우려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인재풀이 옮겨가게 되면 네. 내각도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 사람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이 여성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청년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른바 꼰대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균형감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인수위 구성을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주변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뒀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요. 네. 정치적 경륜이 굉장히 많으면 당에서 입지가 튼튼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재풀이 그 주변에 있게 마련이에요. 네. 윤석열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사람들이 없어요. 이전 보수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 참여했던 인사들, 박근혜 정부 참여했던 인사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나물의 그 밥인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 주변으로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가지고 과연 새로운 정치가 가능할까? 이렇게 국민들이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정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자꾸 발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야 안 된다.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이 모든 인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인수위만 지금 하나가 됐고 내각도 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줄줄이 뭐 공공기관장 인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김성환 위원님의 우려를 이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일정 부분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게 이 오늘 인수위 현판식 그리고 인수위 첫 전체 회의 이 전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전 일을 다 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메뉴픽이 뭐야? 이게 다 궁금해하는데 이수아 기자, 윤 당선인 오늘 점심에 뭐 먹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식가라는 인식 때문에 좀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의 메뉴는 다름 아닌 불고기와 냉면이었습니다. 이 통이동 쪽에 인수위 사무실이 차려졌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거의 3일 연속 그 통이동 인근에서 식당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네. 오늘 오찬 동행자는 다름 아닌 당 지도부였습니다. 이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만난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당당회동이다. 이렇게 아. 기자들끼리는 명명이 좀 됐는데 네. 이 공개된
사진을 보시고 있지만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좀 진행이 된 듯 보입니다. 이 비공개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프레스룸이 이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이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했군요. 예, 진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네. 술은 없는 오찬 자리였다고 하고요. 네. 1시간이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이 식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수행 인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먹는 게 불가능했고 방과 홀로 나눠서 좀 식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누가 윤 당선인과 방 안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네. 보시면 사진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등이 네. 윤 당선인과 방에서 합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윤 당선인의 최근 오찬 메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쭉 보시면은 일반 직장인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14일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꼬리곰탕을 먹었고요. 네. 15일엔 울진 화재 현장을 찾았죠. 여기 인근 중국집을 찾아서 짬뽕을 먹었는데 네. 이곳이 소방관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른바 이 돈줄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집입니다. 이후에는 인수위 사무실에 있는 통이동 인근 김치찌개 그리고 이탈리안 음식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대상도 좀 다양했는데요. 뭐 시장 상인부터 뭐 인수위 지도부, 오늘은 당 지도부까지 그러니까 조금 소통과 통합 메시지를 위한 포석으로 이런 탈권위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사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나는 혼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거나 이 얘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위원장, 네. 이 보통 우리가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좀 식사 정치다라고 언론에서 쓰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식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노회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 1년이 안 된 신인인데 이 식사 정치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네. 매번 칼국수로 이제 네. 뭐 퇴임 때까지 칼국수로 대접을 했어요. 자, 그때도 이제 김대중 총재, 그러니까 야당 총재가 청와대 함 들어가고 나면 이제 칼국수만 먹고 나면 배가 고프시니까 네. 따로 나와서 따로 또 식사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식사라는 게 그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제 잘 드시는 데다가 또 이 음식에 대한 또 한 드실 때 보면 참 음식에는 진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하여튼 음식도 잘하고 또 음식을 다양하게 지금 드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혼밥하지 않겠다. 즉 이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좀 어떤 대립점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걸로 좀 보여지는데 네. 그동안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뭐 야당이나 여기하고 좀 멀리했다 이런 걸 의식해서 본인이 매일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나 아니면 다른 대통령실에 가서도 저런 게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할 겁니다. 네. 저는 여기 또 하나 더 보태자면 네. 지금 뭐 이제 일반 국민들 또 이제 여당 인사들 인수 인사를 많이 먹었는데 아직 안 한 게 야당 인사이죠. 특히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172석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앞으로 야당들 네. 민주당과 어떻게 하면 잘 협조를 하느냐가 국정 운영의 성공의 승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이런 대통령 보면 야당 의원들을 뭐 백악관으로 부르고 같은 전용기에 태우고 네.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설득들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같이 경쟁을 했다가 이제 낙선한 이재명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좀 이런 분들하고도 저는 뭐 식사도 하면서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 많은 국민들도 좀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시간에 프레스룸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조언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정치 좋은데 이 다른 사람 말고 야당, 여소야대를 이끌어야 되는 만큼 야당과도 같이 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이 먹은 이 메뉴가 뭐 꼬리곰탕, 김치찌개 그리고 뭐 피자 이런 메뉴라서 좀 소탈하다. 이 다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먹는 이런 모습을 소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수아 기자 소탈한 행보가 또 있긴 한데 좀 묘합니다.
목욕탕에서 목격이 됐어요. 네, 뭐 사실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좀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좀 많은 정보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 윤 당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 목욕탕, 대중 목욕탕에서 윤 당선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모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좀 덩치가 있고 살이 뽀얀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서 봤더니 대통령 당선인이었다라는 네. 글 내용입니다. 추가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윤 당선인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 입주민들에 한해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중 하나로 사우나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제한적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중 목욕탕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굳이 이런 것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당선인이 글쎄요 이렇게 옷 벗은 모습이 목격이 된 게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김성환 위원님 사실 이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고서 그러면은 경호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경호 괜찮을까요? 경호원들은 아마 옷 입고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당선인하고 같이 뭐 함께 옷을 벗고 목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야가 협상이 안 풀릴 때 네. 남성 국회의원들이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얘기 나누면은 얘기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야당 남성 정치인들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이제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자유로워요. 이럴 때는 좀 자유롭게 다니고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대개는 보여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과거에 직장인하고 치맥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하고 좀 만날 수 있는, 스킨십 할 수 있는 자리들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물론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그때는 훨씬 더 불편해질 거예요. 너무 대통령이 자주 찾아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불편하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한 번쯤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좀 종종 보여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언론하고 접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자꾸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물론 대변인이 있고 네. 국민소통 수석이 있기 때문에 뭐 전달하는 과정들은 있을 테니까 항상 나오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자리 때는 좀 자주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소통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협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야당 당대표든 이런 정치인들하고 자주 만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집무실 안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지금 프레스룸을 보지 않고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좀 보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식사 정치 야당이랑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을 아까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야당과 목욕 정치도 있다. 목욕같이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이런 소통 행보가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뭐 목욕탕도 가고요. 막 이렇게 뭐 소탈하게 뭐 김치찌개 먹고 꼬리곰탕 먹고 이런 이 소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좀 꾹 다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거취 문제인데요. 글쎄요, 윤 당선인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김현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요. 네. 국민의힘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사퇴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원래 처음부터 검찰총장에 됐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데 네. 김오수 지금 현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이 처음부터 담보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권성동 의원 역시 김호수 검찰총장이 네. 이 대장동 사건 등 의혹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수란 분, 이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임명 제청을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던 분인데 느닷없이 그 사람을 장관급인 검찰총장, 더 힘센 자리, 그 검찰총장에다 바로 임명을 해버렸으니 더 감사위원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돼야 될 자리에다가 그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또 반격을 하고 있냐면요. 민주당은 일단 윤핵관 그리고 관계자들 말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네. 직접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때부터 검찰 중립은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자꾸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인데요. 네. 일단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사람을 좀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네. 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선인이 명백하게 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검찰총장의 임기제도가 도입되고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이 검찰총장 임기는 지켜줘야죠. 윤핵관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명백하게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논란, 이 여야 이 논란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논란의 불씨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지금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현 기자, 예. 이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두고 또 다시 또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요. 이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네. 인사설이 돌았습니다. 민주당 이 인사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정치보복 시그널이다. 정치보복을 좀 보여주는 신호가 나타났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당선인 포함해서요. 지금 정치적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한동훈 검사가 간다면 과연 이 수사, 공정한 수사 되겠냐 비판을 했고요. 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 보복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계속 선언을 해왔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면 정치 보복 하겠다는 신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나선 게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으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인사 어떤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게 오히려 한동훈 검사에 대한 집단 린치이자 2차 가해다. 이렇게 또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거세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검찰총장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에서 나오는 이 비판이고 이 목소리인 건데 이런 가운데 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그 신임 경찰들의 임용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요 자신의 임기 동안 이제 자신의 정부가 해왔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평하는 그 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인 게요 경찰의 이 중단 없는 개혁은 뒷받침하는 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거다 이런 네.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조금 이제 눈길을 끄는 이유가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내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네. 어떤 공수처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좀 밝혀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권 이제 강화를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어제 발언을 통해서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조금 각을 세우는 것 같은 저런 발언에 대통령 발언에 이제 좀 눈길이 쏠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경찰의 중단 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서 한 말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초동 쪽으로 눈길만 한 번 줘도 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그쪽은 일체 쳐다보지도 않고 네. 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어떤 비판의 빌미라는 걸 주지 않는다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 물론 억울하게 지금 좌천돼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상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철우 교수라고 지금 이제 윤 당선인과 중마고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5년 뒤에 연락하자. 이렇게 하면서 네, 본인이 네. 이제 연락을 끊겠다라고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정말 친하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에 개입돼 버리면 네. 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검사 뭐 자타공인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검찰의 어떤 핵심 권력인 중앙지검장에 뒀다 하면 과연 앞으로 야당이 이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이미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거 너무 또 속도 내다 하다 보면 자칫 너무 또 검찰 쪽에 힘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네. 그런 또 역량을 모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나중에 야당과 좀 뭔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지금 이현정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 좀 한동훈 검사장도 이 거취를 좀 본인이 잘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